우선 이 챗GPT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해요. 아까 그 창발 효과에 의해서 뭐 이상한 뭐 이해를 못하지만 잘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해는 못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했나? 뭐 나이 2021년 11월 전에 데이터는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그 후에 데이터는 안 집어넣었으니까 그 후에 있는 내용은 모르는 건 당연히 뭐 받아들일 텐데 그렇지 않은 것도 얘가 아주 엄청 거짓말을 아주 그럴수록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생명과학자가 생명과학에 대한 논문을 썼다고 얘가 주장을 하면서 그거를 레퍼런스를 해가지고 이상한 질문을 해요.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법학자가 뭐 성추행을 했다고 사건이 없는데 막 주장을 해요. 여기 뭐 테슬라가 연간 수익이 뭐 얼마인데 엉뚱한 숫자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거라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왜 그러는지 참 이걸 이제 또 학자들이 오류라고 안 그러고 환갑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학자들이 이거 잘하는데 이렇게 가끔가다 거짓말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갑현상인데 거기에 뭐 가짜 뉴스, 뭐 오류 뭐 잔뜩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볼까요? 우리 한국 베이비 부모의 출산화 수를 연도별로 얼마냐 그러니까 쭉 뭐 72만 몇천 명 쭉 했는데 내가 야 웃기지 마 매년 100만 명은 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야단 쳤더니 그 다음에 쥐가 화가 났는지 모두 100만 명이라고 그래서 야 150만이지 그랬더니 또 150만이라고 야단만 치면 얘는 그만 꼬랑꼬랑 내리고 맞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그런 식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산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 GPT-4가 나오면서 자기네가 잘하는 그 문제예요. 우린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흉내내서 해봤어요. 못해. 3명이 이제 그 일을 한다는데 빈 시간이 어디냐? 제가 그림을 그려본 건데 요 시간이 비었잖아요. 요 시간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뭐 이상한 요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혹시 제가 영어가 잘못됐나 해서 제가 뭐 영어는 available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놀라서 다시 영어를 그대로 집어넣는데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못하나 보다 하고 또 놓더니 어떤 것도 해요. 그러니까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문제 있다. 구글의 CEO도 야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그 치석이다 이렇게 플라그가 치석 아니죠? 치석이다 얘기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치석이 아니야. 저건 아주 심각한 충치지.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페이크북 없는 책을 레퍼런스 하면서 막 주장을 하고 그런 게 했다는 거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거죠. 가르쳐 주려는 생각도 안 한 그 외국어를 이놈이 막 배우는 거야. 그래서 진짜 뭐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뭐가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놈이 이제 꼬실 수가 있어요. 그 변호사가 법정에 가는데 간다는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수영복 얘기를 많이 해주면은 이놈이 야 무슨 옷 입고 갈까? 그럼 수영복 입고 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법정이라는 데가 어떤 데고 거기에 근무하게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나도 모르는 그런 약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I 시스템이 다 그렇습니다만 블랙박스예요. 왜 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인과관계를 몰라요. 인과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인데 그걸 별도로 또 배워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배웠거든요. 인과관계를 내가 예측할 수가 없죠. 아주 취약한 게 인공지능이다. 특히 더 딥러닝이다, 기계학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 하려면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거 하다가는 지구가 멸망하겠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저기 한국어가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기술을 그대로 쓰려면은 그래서 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고요. 또 데이터하고 알고리즘에 있는 세상의 편견이 그대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알고리즘이 바이어스가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엉뚱한 소리 하고 뭐 남녀 차별하고 흑백 차별하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안
안 배웠으면 좋은 것도 지가 막 배워.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루다 뭐 만들어 놨더니 뭐 쌍소리 오고 뭐 성적 발언 이런 건 열심히 배워가지고 놈이 그냥 해서 금방 죽여버렸잖아요. 이거 보세요. 대만의 고속도로상에서 트럭이 조종하는데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주 흉노에 가서 쓸고 방문 장면입니다. 저 알고리즘이 트럭을 안 배워줄까요? 트럭을 안 가르쳐주고 자율주행 모드라고 알고리즘이라고 공개됐겠습니까? 분명히 배웠어요. 근데 그 테슬라 알고리즘을 배운 트럭은 바퀴 위에 박스가 있고 앞에는 헤드라이트 있고 이거는 트럭이라고 배웠는데 저렇게 조르너가지고 바퀴가 안 보이니까 그냥 트럭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야. 허에 끄르면 하늘이구나 그러고 꽉 막았겠지. 이렇습니다. 이게 배운 것만 아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게 배운 것만 알아요. 사람은 어쨌든 하나를 배우면 10개를 하는데 참 못해요. 그런 능력을 일반화 능력이라고 해요. 근데 인공지능은 참 못해요. 알파고 그렇게 잘하는 알파고지만 18/18을 갖고 오면 꽝이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야 인공지능이 이거 했대. 그러니까 이것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틀려. 못해.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다른 거야. 그런 거 잘 감안하셔서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뭐 세상이 어떻게 됐던가 잠깐만 더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 얘기 조금 해서 하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지금까지 간단한 거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자동화를 했는데 이번에 나타나는 챗GPT가 아주 고소득 직업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같은 게 아마 대부적일 거예요. 이것도 뭐 조서 쓰고 통결도 쓴다고 시간 보내는 거 이제는 용납 안 될 겁니다. 챗GPT가 순식간에 써줄 테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법 보시는 분이 법률 심판의 그 가치가 속도에 있는 게 아니다, 효율성에 있는 게 아니다,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의도 좋지만 또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인공지능이 웬만한 작은 거는 판단 다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이 쭉쭉 보고 결정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짭이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사용하는 어떤 그런 슈퍼 짭을 가진 사람이 다 넘어갑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고 이 대장 변호사가 그 인공지능 법률이고 일거리를 다 혼자 처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의사가 인공지능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의사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는 이런 세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인공지능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가 계속 생기냐 이거죠. 없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술이 나타나면 항상 지금 그래 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항상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그 새로운 일자리는 더 풍요롭고 더 보상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럴 거냐? 많은 분들이 이번에 너무 빨라서 사람이 적응을 못할 정도로 빨라서 걱정이 아니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뺏기는 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질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감정적 이런 것이 굉장히 고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개인 소득은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잘 살게 될 거예요. 인공지능 같은 걸 이용해서. 사회 체계를 유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는 인공지능을 위해서 감시 통제 같은 거를 아주 열심히 하고 전 국민을 3초 만에 어디서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다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 신용 체계라는 걸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고성방가했으면 마이너스 몇 점, 기차칸에서 음식 먹었으면 몇 점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가 나쁘면은 자녀를 사립학교에 놓이지도 않고 비행기표도 안 판다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걱정스러운 건 이거죠.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심리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번에 나온 챗GPT는 자연스러운 언어로 친근감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꼬셔서 특정 정치를 찍으라고 그러고 특정 물건을 사라고 그러고 그런 능력이 아주 월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세상을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짜가 판치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조작이 당하면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조작을 당해서 좋아하는 게 된 건지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됩니다. 더구나 지금 인공지능은 설명도 못하면서 프랑스어로 하면 잘 돼요. 이성이 필요가 없잖아요. 과학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은 옛날에는 무조건 기도하고 두통 그랬습니다. 과학의 시대 들어와서는 이제 그 바이러스가 어떻고 항생제가 어떻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해했는데 다시 이해를 못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여기 재미난 자료인데 이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저게 흑인 건지 백인 건지 황인 건지 인공지능은 95% 정확도를 맞추는데 사람은 완전히 맞출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몰라요. 그래서 그 하라리가 책을 한 얘기 들으니까 재미난 얘기가 많습니다. 최신 뉴스를 알려고 하면 되지 신문을 왜 봐? 맞죠? 그 다음에 무엇을 살 거를 물어보면 되지 광고는 왜 봐? 빨리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미난 세상인지 어려운 세상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일부 학자들은 좀 시끄러운 놈들이 야 인공지능 6개월 중단하자 그랬습니다. 말도 안 돼. 중단하자고 나 중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 야 중국이 말 듣냐? 그러면서 이제 싸움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저 개인 생각입니다. 연구 더 빨리 해야죠. 우리 원자력 발전소 위험하다고 원자력을 없애야 되는 거냐? 아니면 원자력을 더 연구해가지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건 철학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인공지능을 더 연구해서 책임지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된다. 먼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거 시장에 내고 이러는 건 엔지니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인공지능은 죽으라면 죽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돼요. 옛날 영화 있었죠.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럼 죽으라는데 안 죽는 거야. 그리고 되도록 그런 인공지능 만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규제하자는 의견이 대세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챗 GPT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공포감을 더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규제해보자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우리 애토믹 에너지 원자력 규제하는 것처럼 할 거냐? 이거는 굉장히 파워가 있잖아요. 가서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이런 식의 권한이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래? 아니면 항공 협회 같은 그런 식의 안전 모두 같은 거 공유하는 걸 만드는데 국가별로 안전하게 만드는 푸드 앤 드러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만드는 이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학하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얘기한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결국은 양날의 칼이죠. 잘 쓰면 좋은 거고 못 쓰면 아주 위험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그 약점 그거는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지금 아직 극복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 가솔린 엔진을 만들었는데 좋죠. 전기기관은 너무 크고 무겁고 그랬는데 가솔린 엔진은 가볍고 그러니까 도심도 다닐 수 있고 그런 좋은 점이 있었는데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 이거는 열이 나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열을 식혀주는 장치를 또 추가로 갖다 붙였죠. 그래서 계속 냉각을 하면서 이제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든 건 마찬가지로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이 보이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거 그거를 어떤 식이든지 억제를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안 일어나게 하는 그런 식의 기술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를 우리 빨리 해서 우리 학자들이 그런 연구가 성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커다란 랭귀지 모델 그걸 만들어 쓸래? 지금 잘 모르는 아니면 조그맣지만 아주 효과적인 거 특별한 영역에서 잘 되는 거 쓸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두 번째 이런 쪽으로 좀 잘해서 특화
특화된 전문화된 그런 엔게이지 모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정 서비스를 잘해주는 그 챗봇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여간 뭐 현재 기술, 능력, 한계 이런 걸 잘 알고 사용해야 된다. 무조건 뭐 쫓아가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여간 좀 뭐 추천해 주는 거, 보고 나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는 판단할 능력이 없잖아요. 자동차가 얘기해 주는 거, 그 인공지능이 얘기해 주는 거 그냥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한 팀으로 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의 마지막 장인데요. ChatGPT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들도 사용 안 하고 큰일 나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근데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거를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얘기한 건데 그걸 네이버에 하정우 박사하고 중국어를 제가 추가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ChatGPT는 아주 훌륭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엄청난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문제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내가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할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는 뭐 지식 전달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끝났어요. 난 요즘에 교수님, 제가 평생 교수하면서 카이스트에서 이제 30년 있으면서 주로 한 게 뭐냐? 학생들 논문 쓰면 영어 고쳐주는 거였는데 이제 그 일이 할 일이 없잖아요. 얘네들이 다 하니까. 요새 젊은 교수들 좀 뭐 하고 지내는지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간에 직업의 그 목적, 이러는 방식, 이게 그냥 토트로 바뀌는 거예요.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챗GPT가 그렇게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그랬습니다. 우선 챗GPT 활용의 유용성을 잘 판단하고 아니면 활용하지 마라. 무조건 뭐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올바른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해가야지 얘가 그렇듯한 대답을 주지 너무 그냥 큰 질문 던져놓으면 엉뚱한 질문 답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 하정우 교수가 박사가 한 거 이거는 원하는 방향에는 예시 알려주기. 아까 이그젠플 보여주면서 자꾸 끌고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가 안 돼서 나니까 그 한글로 좀 안 되면 영어로 번역해서 집어넣으면 걔가 그 영어로 주는 답이 좀 충실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에서 무슨 뭐 중요한 정보 거기다 집어넣어서 물어봤더니 뭐 거기서 대답했다는데 그 정보는 걔네들이 다 가져가니까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거짓말을 막 하는 그런 놈이니까 일단 신뢰하지 말고 크로스체크를 해야죠. 이거 진짜 정보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바드라고 구글에서 만든 이런 챗봇 대화형 챗봇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개를 써보고 똑같으면은 좀 신뢰가 더 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꼭 이 답변한 경우를 답변 자료를 활용을 하려면은 이를 명시해야 되고요. 나는 이거 인공지능 챗봇을 때 물어봐서 만들었고 그 물어볼 때는 내가 이런 식의 질문을 했더니 얘가 이런 답을 했다는 걸 명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 논문의 출처 발표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발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본질, 그 다음에 능력, 한계 이 세 개를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도구로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인공지능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가서 이걸 잘 활용하시는 분이 승리할 겁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